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의사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분석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많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8일 권리락이 나타났던 이후에 7일 영업일 동안 내내 상승을 했건 하락을 했건 상관없이 윗꼬리, 아랫꼬리가 엄청나게 달리면서 장중에 심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이게 단순히 수급적인 문제냐 권리락이 효과만 있었던 거냐 하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권리락이 나오면서 주당 가격이 내려가니까 원래 비슷했던 가격만큼 기술적으로 오르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하는 경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막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사람들이 단기간에 많이 꼬일 수는 있긴 합니다. 다만 생각만큼 많이 오르지는 못했죠. 그런데 차라리 어느 정도 오르지 못한 이 상태가 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승을 했다가 쭉 하락해버리면은 시장에서 잊혀지는 그런 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장중에 변동성을 키우니까 자꾸 투자가 몰리는 재미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장의 이슈를 좀 받아가는 그런 모양.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지금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엔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전기차 구매 시에 세액공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이 2023년 43종에서 무려 19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2024년부터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만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IRA 규정이 적용이 됐기 때문이죠. IRA는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벽하게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이제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 정부는 2023년 12월에 사실상 모든 중국 기업을 해외 우려기관으로 지정을 했고 그 결과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이 그래도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어떤 분야와 회사가 그 이익을 누릴지 선별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어제 엔캠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전해액이 상당히 조금 크게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분리막입니다. 전해액과 분리막 같은 경우는 IRA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에 해당합니다. 당장 2024년부터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IRA 시행으로 인해서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들은 전해액과 분리막의 공급망을 재편을 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전해액과 분리막 중에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전해액은 어제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분리막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과 음극재 사이에 전해액이 있고 그 가운데 딱 양쪽 양극과 음극을 분리해 주는 게 분리막이죠. 뭐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요 전해액은 통과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양극과 음극은 서로 닿지 않게 해주는 그런 파트인 겁니다. 에너지 발생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합니다. 하지만 양극하고 음극이 서로 딱 닿으면 순식간에 열이 발생하면서 아주 큰 폭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만큼 안정적인 측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분리막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분리막 업체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가 북미에다가 공장을 올해까지 완공하고 양산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생산 규모는 대략 한 1만 8천 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미에서 직접 공급하는 밸류체인이 곧 완성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인 건데 주 고객사인 SK온에 직접 공급이 더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테슬라로 직접 납품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IRA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로 공급망 부분 때문에 CRMA 법안을 내놨었죠. 자, 이 유럽에서도 이미 헝가리에 솔루스 첨단 소재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SK 넥실리스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너무 긴밀했는지 최근에는 특혜 침해 소송도 나긴 했었네요. 자, 아무튼 이 와중에 최대 고객사 중 하나인 SK온도 원통형 배터리 개발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상황이죠. 특히 테슬라가 에너지 용량과 출력을 높인 주행거리까지 늘려버린 4680 배터리를 양산에 성공을 하면서 거의 트렌드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BMW, 볼보, 스텔란티스 같이 이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원통형 배터리 적용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SK온도 테슬라와 같은 요 4680 배터리 개발에 착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개최됐던 CES 2024 라스베거스에서 최재원 대표이사가 직접 밝힌 거라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만큼 이번에 SK가 새로운 배터리 개발을 추진을 하게 되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도 당연히 추가적인 공급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트를 다시 볼까요? 최근에 6개월간의 수급을 보면은 재미있는 게 17,000원 이상의 가장 많이 몰려있는 투자 주체가 기관하고 외국인입니다. 특히 기관들이 상당히 좀 많이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그 17,000원 미만으로는 물량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상당히 적은 게 확인되는데, 기관들이 최근에 꾸준히 매도로만 대응을 한 거로 확인을 되는 걸로 보면은 아마도 아래에 있던 물량들은 차익 실현으로 다 나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상단에 물려있는 것만 남겨놓은 상태,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좀 더 다릅니다. 상단에 물려있는 것도 있긴 있지만 요 14,000원 미만으로도 외국인의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물량을 꽉 잡고 있죠. 자, 그렇다는 말은 그만큼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이유는 차익 실현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매도도 못 치는 이 솔루스 첨단 소재의 특성상 상승만으로만 차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장기간으로 지속적인 하락을 하면서 아주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솔직히 상승할 때마다 살짝 고비가 있긴 있습니다. 요 15,000원부터 한 20,000원 사이, 여기가 좀 약간 고비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워낙에 가격 할인이 강하게 됐던 종목이라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으면은 이제 반등할 힘만 남은 것도 맞고, 어떻게든 주가를 부양하려고 하는 최근 회사의 움직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보면은 최저점에서 한 40에서 50% 정도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만 조정이 좀 생기려고 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실시간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대응도 잘 하시고 수익도 잘 내시고 그렇게 함께 대응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까지 일일이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급등 가능한 종목까지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솔루스 첨단 소재도 대응하시고 다른 종목으로도 또 수익 가져가시고 일석이조 효과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한 400여 분 넘는 분들이 들어와 계시면서 아주 만족스럽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수익 잘 내고 있을 때 도태하지 마시고 꼭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잠깐 한번 같이 볼까요? 특히 어제 올려드렸던 엔캠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 동안 봐왔던 종목이었는데, 상승이 막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엔캠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었고 벌써 거의 한 100% 정도 되는 그런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급등 가능한 종목들 지속적으로 다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상승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승 가능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다 오전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방이니까 빨리 텔레그램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랑 함께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입장하는 방법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요 더보기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링크가 나옵니다. 요 링크 한번 딱 터치하거나 클릭하시면 되고, 아무나 들어와서 저희 양질의 정보를 다 받아가시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비공개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찮으시더라도 딱 한 가지만 더 해주시면 되는데요. 요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입장,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사용하실 닉네임 말고 실제 성함 사용하실 거면은 그냥 입장하고 성함 작성해서 이쪽으로 딱 문자 하나만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정말로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될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400분 가까운 주주님들 들어와 계시니까 남들 대응 잘하고 있을 때 소외받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셔서 저희랑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LS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 가격, 그리고 시장 상황, 그리고 단기 매매, 매집 종목까지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이 수익들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물론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11월 말대에 주가 지수와 현재를 비교를 해본다면은 솔직히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건 사실이긴 합니다. 이 기조는 꾸준히 잘 이어갈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올해 최소한 2분기에서 3분기에는 시작할 만큼 현재 계속해서 주가 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상태고요. 코스피 3000이나 코스닥 1000이나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낮은 금액에 매수해서 최대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종목 제가 포착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께 오늘 특별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실 중이신 분들 계시면은 이 손실도 만회할 수 있고요. 수익 잘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수익 아주 크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큼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서 꼭 매수하셔가지고 요 수익들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가장 힘들었던 섹터가 어디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반도체 섹터였죠. 물론 이 AI 반도체 관련 칩을 만드는 회사들은 종목별 차별화를 이뤄주면서 나홀로 상승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주기로 돌아오는 반도체 호조 시기에 들어가면서 2023년 말부터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모두 다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정말로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2년 주기의 반도체 호황, 그리고 AI의 혁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로 인한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이 세 가지로 앞으로의 큰 폭의 상승이 전망이 되는 반도체 시장에서도 가장 먼저 상승할 종목을 골라내서 우리는 2024년 초부터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야 하겠죠. 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시장의 활성화를 다시 가져온 거는 AI의 혁명입니다. 이 AI 혁명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성능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업보다 아주 빠른 성장이 시작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반도체 섹터죠.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는 마치 원자재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오가고 최대한 낮은 생산 원가를 갖춰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면은 이 AI 시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성능 향상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3사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저비용보다는 강한 성능이 살아남게 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고, 시장의 요구는 기존처럼 대량 생산한 이후에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수주를 먼저 하게 되고 그에 맞는 수율에 맞춰서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죠. 메모리 반도체에서 성능 향상이 요구된 시발점이 바로 AI 서버의 대역폭의 문제입니다. 특히 AI 서버는 기존의 서버와 다르게 학습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프로세서 중심의 컴퓨팅에서 메모리 중심의 컴퓨팅으로 전환이 되면서 데이터의 입출력 속도와 양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그 양도 거대하게 많아졌습니다. 기존의 서버는 저장해둔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저장을 그냥 해두는데 가치를 뒀다면은 AI 서버는 다르죠. 이런 서버의 차이점 때문에 저장 성능에 중점을 뒀던 낸드 플래시는 꽤나 오랫동안 불황을 겪었고, 반면에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디램의 호황을 불러오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소페타6의 저층 MLB라든가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HBM, 이런 게 모두 디램 성능 향상을 위한 장치들이어서 다른 반도체 종목과는 다르게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AI 서버에서는 GPU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교환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대역폭이라는 거는 고속도로의 차선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1차선보다는 당연히 8차선이 더 원활할 수밖에 없고 8차선보다는 당연히 16차선이 더 빠르고 원활할 수밖에 없겠죠. 기존에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 불리는 이 CPU에 비해서 그래픽 저장 장치라고 불리는 GPU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AI 서버로 넘어오면서 서버 분야에서만큼은 GPU의 중요성이 CPU보다 더 커졌죠. 이건 마치 전기차 시대로 바뀌면서 이전에는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이나 등화류가 켜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던 배터리가 이제는 차를 구동할 수 있는 배터리로 진화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전기차에서는 석유가 필요 없어졌듯이 AI 서버에서만큼은 이 CPU보다는 GPU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산업이 발전할 때 그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컴퓨팅 영역에서 더 높은 성능이 요구가 되니까 이제는 CPU와 GPU를 결합을 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HBM이고요. 이 HBM을 통해서 GPU 메모리를 가져오고 CPU는 128GB D램을 통해서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됐죠. 이런 산업의 발전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AI 반도체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당초 2년마다 출시하기로 했던 GPU를 1년마다 출시하기로 바꿨고 CPU와 GPU를 묶어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성능을 계속해서 높게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메모리 월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쉽게 메모리 이동의 병목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PU와 GPU의 성능의 최대 한계치가 메모리의 최대 한계치에 막히는 문제인데 이 처리 장치의 발전 속도를 메모리가 따라가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여기에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CXL. 일반적으로 서버에서 메모리 성능을 가장 극대화하는 것이 핫앤 콜드 메모리 전략입니다. 핫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D램과 HBM이고 콜드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 같은 저장에 특화된 스토리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핫 메모리와 콜드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핫과 콜드 이 딱 중간에 웜 메모리라는 게 생긴 거고 요 웜 메모리가 바로 CXL인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냉탕과 온탕 사이의 미지근한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웜 메모리가 생기게 되면은 콜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일을 최대한 줄여서 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DDR5 D램 단일 스트림 테스트 결과보다 D램과 CXL 메모리를 추가한 것이 무려 3.2배나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CXL의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메모리 용량 확장에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CXL 메모리 사진인데 많은 D램을 메모리 컨트롤러가 통제를 하고 폼팩터는 SSD 형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D램이고 이게 바로 SSD입니다. SSD는 하드디스크라고 불렸던 저장 장치의 진화된 버전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서버에 교체 없이 기존 SSD 자리에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고 바로 이게 따로 설치할 게 없는데 추가적인 D램 용량이 생기는 엄청난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장점은 특히 AI 서버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에서의 효율적인 메모리 용량 관리로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조절해서 지연되는 전송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센터의 성능도 더 강화가 되게 됩니다.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나 AMD도 더 많은 용량의 HBM을 탑재를 해서 칩의 성능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대역폭을 증가시키는 이 CXL 역시 더욱더 요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켓 리서치에서 이미 조사한 거에 따르면 2026년까지는 15억 달러 2028년까지는 12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을 정도로 현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3년을 돌이켜보면은 AI 반도체가 뜬다 어쩐다 하면서 반도체 여팡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도체주들 다 나락갈 때 이 AI 반도체 관련주들만큼은 고공행진을 했었죠. 차트를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첫 번째로 상승을 했던 게 PCB의 용량을 늘려주는 MLB 기판 관련주인 이수페타시스 무려 5,200원에서 43,3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램의 성능을 더욱 강화한 HBM 관련주 대장은 SK 하이닉스였지만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TC본더를 만들어내는 한미반도체 11,150원에서 무려 67,9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세 번째는 온디바이스 AI에 특화된 MPU 관련주들 대장주가 칩스 앤 미디어라고 알려져 있는데 6,750원에서 무려 34,9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CXL 관련주죠. 시장에서 이제 막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골라서 사야 할지가 정말로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잘 고른 종목은 바로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칩셋미디어처럼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의 흐름을 보일 종목인 거죠. 물론 여기저기 인터넷 검색해보면은 이 CX 관련주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진짜 종목, 진짜 템베거를 보여줄 종목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야만 하겠죠. 아무 종목이나 막 샀다가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현행법상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종목과 매수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상단의 번호로 그냥 숫자 1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인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보유 시기 같이 매수하기 아주 편하게 문자로 저희가 다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재 시장 마지막으로 바닥을 다지고 날개짓을 이제서야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모든 종목이 상당히 나아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만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에 코스피는 3,000, 코스닥은 1,000 전혀 문제없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오직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의 문자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응원의 문자도 한 개 보내주실 겸 해서 1이라고 딱 써주시고 옆에다가 뭐 화이팅, 영상 잘 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 한번 해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문자 하나만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양질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제가 더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한 번씩 꼭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 고민, 걱정 이런 거 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 그냥 따라서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석, 고민 다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그냥 응원 문자만 한 개 보내주시고 수익만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짐 차노스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몇 조를 벌던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은 돈을 막 벌고 있는데 나는 못 벌면은 정말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소외감이 크게 느껴지죠. 그런 종목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얼마에 사야 할지 이런 거 모르고 일단 사보자 하시는 분들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알려드리는 종목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 보고 신청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지금 휴대폰 꺼내서 숫자 1 그리고 뭐 응원의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되지 마시고 남들은 다들 수익 내고 있는데 나만 수익 못 내는 그런 소외감 절대로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뭔가 행동을 하셔야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행동 딱 하시고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가셔서 모두 다 부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